어서오세요. 서당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 소개 6번째 작품으로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해밍웨이의 삶과 그의 작품 세계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의 결론을 포함한 줄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9년에 전 세계의 대공황이 와서 사람들이 밥도 굶고 실업률이 폭등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해밍웨이의 책은 사람들이 사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무기여 잘 있거라는 초판을 3만 부가 넘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2달 만에 5세를 찍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해밍웨이의 작품은 노인과 바다가 그의 소설이 가진 메시지의 정수를 담아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노인과 바다로 1953년 퓰리처상을 수상하고 1954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상의 역사를 보면 노인과 바다가 그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가 소설 속에 표현한 허무주의적 메시지는 첫 소설인 태양은 떠오른다부터 점점 무르익어서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전쟁으로 인한 상실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인생의 장면에 허무주의를 담아냅니다. 해밍웨이의 문체는 담백하고 감정 과잉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한글로 번역된 버전을 읽는 와중에도 이거 영어로 읽어도 되게 술술 읽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그는 실제로 쉽고 단순한 문장으로 글을 쓰는 작가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문판도 쉽다고 하니까 영문 원서 도전하시는 분들은 해밍웨이의 작품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의 건조하고 감정이 절제된 문체는 그가 종군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기사를 쓰기 위해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전하려 했던 그의 필체가 그대로 소설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프리데릭 헨리는 구급차를 의무대에 소송하는 임무를 맡은 중위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탈리아 군에 입대한 군인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과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1인칭 시점으로 이 소설을 쓴 프레더릭 헨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연인으로 나오는 캐서린 버클리. 이 소설은 해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부상을 당해 제대한 후로 10년 뒤에 본인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소설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레드릭 헨리라는 사람이 해밍웨이가 그 당시 경험했던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의무병이어서 그러니까 메딕은 아니고 구급차를 호송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직위는 중위였습니다. 해밍웨이는 중위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이탈리아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징이 이탈리아어를 잘 못해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버클리는 이분이 간호사였어요. 근데 전문적인 훈련을 긴 시간 받은 간호사는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속성으로 훈련을 받고 전투지에 투입돼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투입된 간호사였고 이분도 영국인이었어요. 지금 이 국적을 왜 얘기하냐면 이 국적이 나중에 어떤 사건에 큰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성이었고 간호사였고 영국인이었다. 이런 상황이고 프레드릭 헨리는 어쨌든 장교였기 때문에 이 장교 친구들이 전쟁시에서 이제 유희를 하기 위해 직업 여성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러 갔다가 캐서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해요. 헨리가 이제 자꾸 캐서린을 찾아가서.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는 좀 그냥 가벼운 관계였어요. 헨리는 입장이 직업 여성 만나는 것보단 그냥 이 여자 만나는 게 낫지 그냥 이런 생각이었어요. 캐서린도 그런 헨리의 생각에 대해서 막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자기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자기랑 만나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랑한단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심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벼운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막 그러긴 하지만 캐서린은 약간은 도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헨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그런
깊숙한 관계로 간다거나 그러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헨리가 구급차를 수송하러 가면서 포탄에 다리 부상을 입게 됩니다. 포탄의 파편을 맞아서 다리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야전병원에는 수술 장비도 없고 그 다음에 당장 너무 위독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헨리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 돌봐주기에는 침상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내부에 있는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캐서린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헨리가 캐서린이 엄청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가벼운 마음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캐서린이 이 병원으로 근무를 옵니다. 간호사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헨리가 입원해 있는 동안 사랑에 싹트게 돼요. 그래서 둘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주변 인물들이 계속 나와요. 캐서린의 친구도 나오고 프레드릭의 친구들이랑 같이 근무하는 장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부하들도 같이 호송 임무를 하는 운전병도 나오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나왔다 없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헨리가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전투지로 호송을 하러 가는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독일군들이 철수하면서 이 헨리네 그 구급차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이탈리아군이 이거 독일군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탈리아 말을 못하는 장교들을 총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프레드릭은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분위기 보니까 나 총살당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회복해서 복귀를 하다가 탈영을 하게 돼요. 탈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사랑하게 된 캐서린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스위스로 건너갑니다. 이 스위스를 건너갈 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영국인과 미국인이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탈리아인이었으면 전쟁 중인데 너네 왜 와? 이런데 영국인과 미국인은 이탈리아 군에 속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비자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고 스위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이제 병원에 이 프레드릭이 입원했을 때 사랑이 싹텄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싹트면 결과적인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캐서린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해서 스위스에서 이제 그 임신 기간들을 보내고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여기 소설에서는 콜레라로 9,000명 겨우 7,000명인가? 밖에 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장면은 바로 캐서린의 출산 장면이에요. 이 프레드릭이 새끼나 먹으러 밖에 나갔다 와야 될 정도로 장시간의 진통을 겪는데 결국에 10시간이 훨씬 넘는 진통을 겪고도 캐서린은 출산을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기력이 딸려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데 아이는 이미 질식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사나가 되고 캐서린도 그 장시간의 진통 때문에 기운을 다 잃었고 제왕절개 때문에 출혈이 너무 과다출혈이 돼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레드릭 헨리는 전쟁에서 많은 죽음을 봤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잃는 장면으로 끝나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에서 생명이 아슬아가는 것들도 소설에서 표현이 되지만 이 캐서린이 사망하는 장면을 굉장히 한 2-3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또는 평론가들이 이 장면이 프레드릭이 캐서린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덤덤하게 그냥 의사에게 인사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해밍웨이의 하드보일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거나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훨씬 더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캐서린과 사랑에 빠지고 임신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고 자녀를 볼 수 있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런 전쟁처럼 잔인하고 인류사에서 정말 슬픈 역사인 그 순간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런 장면을 배치해서 소설을 나열함으로써 해밍웨이의 소설이 깊은 의미를 가진 그냥 가벼운 통속 소설이 아닌 단계를 넘어서는 레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프레드릭 헨리와 캐서린의 연애소설 같지만 결국에는 전쟁, 죽음, 사랑,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소설로 또 많은 문학작품과 인문학 서적으로 다시 금방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 모두 배부른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서당에서 곧 또 봬요. 감사합니다.